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자연스레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교차가 클수록 심혈관 질환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다가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냥 조금 먹고 얹히어요. 다르고 뭐 아픈 거는 체험이고. 덩어리에서 칼로 갖고 쫙 기리는 거 매크로 쫙 하더라고. 찌리리리리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는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심장과 직접 연결돼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인 대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동맥 질환은 치료가 지체되면 사망하게 되는 응급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심장의 좌심실로부터 우리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주는 가장 큰 혈관으로 이 혈관이 약해지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일부분이 늘어나는데 보통 정상 혈관의 지름보다 50% 이상 늘어났을 때 대동맥류로 진단하게 됩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흉부 대동맥보다 복부 대동맥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이 파열되면 사망률이 높아서 흔히 혈관 속 시한폭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허운 교수와 함께 복부 대동맥류의 모든 것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몸에 있는 대동맥이 혈관 중에 가장 큰 혈관이고요. 근데 대동맥류는 그게 지름이 늘어나는 상태를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원래 지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크기로는 보통 저희가 한 5cm 이상 정도 되면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뭐 3cm 이상 4cm만 되더라도 대동맥류라고 표현은 합니다. 네.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늘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상장관막 동맥, 어쨌든 내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부터 이제 골반까지 있는 그 일부를 복부 대동맥이라고 하고 그게 늘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동맥류는 만성질환이고요. 만성질환이고 남자 그리고 뭐 담배 그리고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대동맥벽이 탄성을 잃으면서 걔들이 그 혈압에 맞게 변형을 하면서 늘어난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큰 혈관이기 때문에 주로 늘어나는 변형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작은 혈관이면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병의 질환 코스를 가지는데 어쨌든 대동맥류는 만성 질환이고 그래서 혈관벽의 탄성을 잃으면서 늘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커지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은 CT나 이런 것들을 간별 검사,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본인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너무 커져서 이게 터져서 오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니면 다른 환자처럼 이렇게 만져져서 복부 종괴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대표적인 자각 증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너무 크면은 겉에서 보이거나 아니면 뭐 소화불량 정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은 없습니다. 네.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에 손을 갖다 댔을 때 두근거리는 덩어리가 만져지면 질환을 의심할 수 있지만 대동맥류는 파열되기 직전까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는 우연히 시행한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그러니까 흡연자이거나 고혈압에 있으신 분들은
요즘 폐 검사도 하고 혈관 검사도 하는데 기본 CT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 보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 검진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모습에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목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도 곱게 단장을 하고 병원을 찾은 이정희 할머니.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지만 몇 달 전 대동맥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이정희 할머니는 경과를 지켜보다 대동맥 파열로 급히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 조개 먹고 얹혔어요. 예, 다르고 뭐 아픈 거는 예. 그냥 체한 기분이. 예, 체한 기분. 나이가 뭐 90이 넘었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막 그거하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술한다 할 때. 예, 다른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예, 뭐 먹는 것도 뭐 잘 먹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잘 체더라고 예. 그래가 이제 체해가지고 이제 호수로 다 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았거든요. 이제 한 4일째 되는 날 이제 밥도 먹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때 새벽 1시에 막 배가 아프다 하는 기라 예. 그러면 식은땀을 흘리면서는 막 못 견디는 기라. 그래 간호사님 모셔가지고 막 이리저리 보더만은 교수님이 막 오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래 오셔가지고는 사진을 찍어 보니까네. 저 동맥이 부었다 하는 게라요. 우리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것도 뭐 마치 그래도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터지서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집에 가서 터졌으면 돌아가시지. 동생들은 계속 울고 그래서 이제 못 볼 줄 알았지. 머리를 깎으셨네. 혈압 관리 잘 하시고 예. 이제 감기 안 걸려야 되니까 추워지니까 예. 그거 잘 하시고 그다음에 배 상처가 이제 좀 지금 한 3개월 이렇게 지났을 쯤에 실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살짝 벌어지면서 탈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좀 보고 배 사진 좀 만져보고 그거 이제 배가 어느 한 군데가 볼록해지면은 이제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만져보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또 추가적인 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잘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배를 좀 볼게요, 제가. 예. 보고. 그, 네. 좀 이렇게 건질건질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건질건질하죠, 그죠? 예, 건질건질해요.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고 소화는 좀 소화 잘 되고 대변은 대변 잘 나와요. 대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면 딱딱하게 나와요. 뭐 딱딱하게 나와요? 내가 배가 아파서 네. 밥을 조심해가 조금씩 자주 먹거든요. 자주 먹어 있겠네.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 그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약간 변비기가 있으면 약을 조금씩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우리 변비약 같은 거. 그래서 변을 조금 무르게. 왜냐하면 변 보다가 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혈압은 정상인데요? 근데 변 볼 때 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뭐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보다가 아 이건 너무 힘든데 변 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은 약의 도움을 조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지. 네. 힘 줘보시고 배에 힘 줘보시고 힘 빼시고 다시 힘 줘보시고 괜찮네. 오케이. 탈장기는 없네. 이제 약 잘 드시고 다음 외래 일정에 오시고 네.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엄청 건강하시다. 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원 당시에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이 안 됐어요.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장이 꼬였다고 표현을 하죠, 흔히. 그래서 장이 소화가 안 되는 그 기계적 폐쇄가 있어서 내원을 하신 상태였고요. 이거는 이제 파열된 거를 병원에서 발견한 CT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통증을 급작스럽게 호소하셔가지고 CT를 촬영했고 이렇게 대동맥류가 원래 큰 게 있었는데 파열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댁에서 파열된 모습이 아니고 병원에서 파열된 거를 바로 발견을 했고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바로 수술장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생존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주는 메시지는 어르신이더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고 그런 케이스예요. 복부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하면 이제 해부학적인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개복을 해서 수술을 진행할지 아니면은 혈관 내에 이렇게 스텐트 구조물을 넣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적용이 안 되는 해부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정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너무 크고 스텐트 그라프트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 내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복해서 수술을 결정한 겁니다. 대동맥류는 보통 1년간 지름이 0.1에서 0.2cm 정도 증가하는데요. 크기, 모양, 증가 속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며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개복에 의한 인조혈관 치환술,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복부대동맥류는 5cm 이상, 5.5cm 이상이 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인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그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봅니다. 5cm 정도로. 그런 게 중요하고, 해부학적으로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가능하다면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도 낮은 위험도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혈관 내 시술 케이스량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술의 케이스가 그렇다고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복부대동맥류 발견 확률이 높아지고 수술할 케이스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혈관 내 치료가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혈관 내 시술과 수술 모두 경험이 있는 팀한테 가서 시술과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기본적으로는 개복을 하지 않는 혈관 내 시술이고요. 대퇴동맥을 통해서 긴 도관을 넣고 그 긴 도관 안에 들어있는 스텐트 그라프트, 철과 인조혈관이 붙어있는, 철망과 인조혈관이 붙어있는 구조물을 혈관 내에 넣음으로써 복부대동맥류가 혈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동맥의 좋은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파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잘 유지가 되면은 복부대동맥류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진료를 끝내고 딸과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이정희 할머니. 병원을 올 때면 항상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딸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라. 응? 아 그래? 아이고 어머니 너가 참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그래 이제 아파 보이야 하겠고. 그때 안 돌아가시기 얼마나 다행이고. 예, 바람이라야 커요. 뭐 우리 아들 건강하고 저도 뭐 안 아프고 예, 안 아프고 우리 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고마운 것뿐입니다. 우리 나는 뭐 네. 엄마가 건강해서 고맙지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아 그래 그래. 온 식구 우리 손자들 다 건강하고. 병원 진료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 아침이지만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기록을 살피느라 바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의실을 찾은 의료진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수술하는 김우진 씨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렴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어 오늘 수술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회의를 끝낸 허은 교수가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수술 전 우진 씨의 회진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님. 예. 아직은 배 안 아프지요? 오늘 수술 잘 받으시고요. 아침에 간단한 검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수술방에. 이걸 조금 내려. 좀 더 골반 쪽으로. 오늘 오전 중에 보고 열이 계속 나면 항생제를 이제는 써야 되거든요. 수술 후에 오늘 3일째인데 직후에는 안 쓰다가 계속 좀 있으면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열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를 쓰면서 폐렴을 조절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열이 나셔서 오셨고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는 상태로 오셨는데 이제 CT를 찍으니까 이렇게 복부 대동맥, 그 다음에 장골동맥까지. 이분도 역시 혈관 내 시술이 불가능한 좀 결과가 안 좋게 예상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몸 상태가 조금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렴 조절을 잘 해서 수술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회진을 끝내고 한결 편해진 얼굴로 수술실로 향하는 우진 씨. 폐렴과 열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의료진의 노력이 합쳐져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수술 준비를 끝내고 전신 마취가 진행되는 사이 허은 교수는 다시 한번 우진 씨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오늘 깁 7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복부 대동맥류가 거의 뭐 한 10cm 정도, 그리고 장골 동맥류까지 같이 있는 환자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조혈관 치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인조혈관 치환 수술보다 고령 환자들에서는 그 스텐트 그라프트를 활용한 혈관 내 치료가 더 좋기는 한데, 고령 환자에게서는. 근데 그게 이제 혈관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 예정입니다. 개복을 해가지고요. 최근 들어 자주 시행되고 있는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은 인조혈관을 대동맥류 내부에 끼워 넣어 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을 유지하고 늘어난 대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수술은 복부의 대동맥류를 제거하고 인조혈관으로 대치하는 수술입니다. 정상적인 복부 대동맥 부위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대동맥류를 제거한 뒤 인조혈관을 이식하는데요. 수술의 결과는 대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주위 혈관과 장기와의 관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잘 끝났고요. 인조혈관 치환을 하면 피가 안 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이 고령이고 이전에 폐렴이 있었기 때문에 폐렴 관리를 좀 잘 해주면서 병동에 빨리 올려가지고 잘 걷는 거를 잘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일어나서 걷는 거, 그러면서 폐 운동, 다리 운동 이렇게 하면은 소화도 빨리 되고 장도 빨리 돌아오고 그런 과정들을 잘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원래 앓고 계시던 거, 그런 것들을 잘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 과적으로는 큰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씩씩한 발걸음이 무척 건강해 보이는 손구석 할아버지는 마산에서 이곳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동맥류 파열로 마산에서 급히 부산으로 와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혈압이 40까지 떨어져서 무척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산에서 중리로 올라갔어. 올라가고 차를 동생 집에 거의 다 가가지고 차를 멈추고 내리려고 하는데 덩어리에서 칼로 갖고 쫙 길 있는 거 매크로 쫙 하더라고. 내 귀에서 소리가 찌리리리리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는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이 동생이 와갖고 날로 부축을 하더라고. 그것까지는 내가 알아. 마침 참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이 이리 됐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 다 내려와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손자들 끄정, 사이들 끄정, 딸 막 전부 서울 있는 사람은 밤에 다 타고 내려왔지. 이제 그래요. 오니까 뭐 수술로 들어가시고 면회도 못 하고 그래가 전부 다 이제 뭐 각자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참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도 선생님한테 뭐를 참 다 해야 될긴가도 생각이 들고, 다 죽는다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은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아픈 것도 없고 또 입맛도 있고 그래 아주 좋아. 그래서 아버님은 보면
이렇게 생긴 혈관은 쉬운 케이스. 근데 아버님은 요 콩팥 혈관 바로 밑에 이렇게 대동맥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전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힘든 케이스예요. 이게 해부학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동맥을 수술하려면은 대동맥을 겸자로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집을 데가 없는 상황인 거지. 제대로. 다 터집혔어요. 바로 밑에 그걸 딱 집으면은 콩팥에 피가 안 가는. 그래서 요걸 딱 보면은 이제 저는 계속 이 사진 보면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힘들겠네, 수술장에서 힘들겠네. 지금 탈장이나 이런 거 안 생기셨죠? 예, 대볼록하거나 그런 그런 거 없죠? 예. 네, 그리고 혈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고 예. 약은 또 근처에서 타 드시고 계시고. 아주 그전 약 타르는 혈압약 안 아니, 안 타지. 먹고. 여어서 주는 것만. 우리가 준 약만 먹고 있고. 예, 그렇지 예. 아버님 그때 기억은 나요? 뭐 안 나지. 그때. 잘 안 나죠, 그죠? 아버님. 그때 쓰러지고 나서는 기억이 없지. 예, 쓰러지고 나서는 기억이 네. 없다. 그래요. 혈압 관리 잘 해주시고 예. 추울 때 또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기 한번 사진 다시 찍어보고 예.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예. 네. 네. 송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복부 대동맥류 파열을 진단받고 저희 병원으로 이송된 케이스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조영제가 대동맥 밖으로 새고 있는 모습이 찍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술 당시 상황은 이 대동맥류가 파열된 상황에서 이 사진 시점보다 한 2시간 뒤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예상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신동맥 하방부터 콩팥으로 가는 동맥 하방부터 바로 복부 대동맥류가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파열이 되면 수술이 아주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동맥 겸자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케이스였고 다행히 이분도 수술은 잘 됐고요. 이런 케이스는 혈관 내 시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수술로 인조혈관 치환 수술로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혈압 관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변비가 있다면은 너무 혈압이 오르지 않게 그 변비약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조혈관이 있다 보니까 확률은 낮지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쨌든 몸에 그 감염이 안 생기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으시고요. 지금 뭐 이 나이에 큰 바람이 있겠어.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막 이 상태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번에 내 동생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새로 태어난 그런 느낌으로 내가 동생들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놓게 크게 또 잘해주는 것도 없고 또 미안할 따름이. 복부 대동맥류를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흔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죠. 금연을 하시고 고지질 혈증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조절하시고요. 동맥 경화가 안 생기게끔 그리고 생기더라도 좀 천천히 생기게끔. 그래서 고지질 혈증이 있다면은 고지질 혈증 약도 좀 복용을 하시고 그 혈압도 관리를 하시고 체중 조절도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그리고 혈관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대동맥류가 있으면은 심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그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혈관 질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복부 대동맥류, 흉부 대동맥류, 그 다음에 심장, 뇌까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한번 혈관 관리를 하면 다 같이 관리된다는 거 그것도 아시고 계시고. 네. 전물분들이 생기는 거는 주로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때 옵니다. 그게 대동맥류가 변하든 아니면 대동맥 박리가 생기든 기본적으로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드물다. 대신에 유전적 질환이 있으면 젊은 분들도 올 수 있다. 네.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기온차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수축 팽창을 하고 거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복부 대동맥류 및 대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보고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좀 더 유념하시고 그리고 추운 날에 밖에 계시면은 추운 채로 밖에 계시면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에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시면서 혹시나 배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지 뭔가 어지럽다든지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혈관 건강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고 오래 쓸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별 증상이 없고 터지면 위험한 경우가 많아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령화와 검진으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복부 대동맥류. 우리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인 검진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아 건강도 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며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먹는데 제일 힘이 들고, 뭐 어디 나가면 뭐 반대로 얼굴 못 내놨지. 씹는 부분인데 잘 안 씹히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가 잘 채고 막 이랬어요. 잇몸이 이제 많이 아프고 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심각한 잇몸병이나 충치, 사고 등으로 치아를 모두 잃게 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아를 모두 상실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경우를 무치약이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없다면 당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치약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이어져서 영양 불균형으로 전체 건강에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얼굴이 점점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에 어떤 이상 형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는 틀니와 임플란트로 나뉩니다. 임플란트는 고정식으로 원래 내 치아의 저작 기능을 대부분 회복하는 반면에 틀니는 탈부착식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있을 때는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임플란트는 치조골을 유지해주는 반면에 틀니는 그 눌려지는 힘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조골 소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잔존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남아 있어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발치후 치료해야 되는 경우,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4개의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윗니, 아랫니 최소 6개에서 9개 정도를 식립하고 치조골 소실이 심한 경우에는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최소 4개에서 6개 정도를 식립해서 12개의 치아가 들어가는 치료를 말합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가득한 수요일 아침. 이행자 씨의 집은 커피향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아침은 커피와 과일로 대신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아프니까 일이 짧게 안 하면 못 먹어요. 이빨이 뚝 빠져요.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행자 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틀니가 불편할 뿐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지친다고 하네요. 먼저 작은 병원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 심어 볼라 하니까 이 몸이 내려앉았어. 오래돼갖고. 그래서 TV 보고 된다 하니까 막 내 발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 경기 그래갖고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한번 해보기라고 최고 마지막 발악을 한번 쳐본 거지. 먹는데 제일 힘이 들고, 뭐 어디 나가면 반대로 얼굴 못 내놨지. 이 몸도 오래 끼고 지금 내려앉았고 TV 보고. 이제 전체로 하는 거 이제 요거 잘한다 했어. 그리고 제 발로 찾아갔지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색깔 고운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은 치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치료가 진행될까요?
행자 씨는 치조골이 약해 임플란트가 완료된 후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겁도 나고 경제적인 그것도 있고 망설이다가 큰 맘 먹고 시작했어요. 잘 되기를 빕니다. 아유, 어머님 그 피부가 이렇게 고우신데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요런데 요런 게 이제 금속도 좀 보이고 요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요런 걸 얼굴 사진에서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처음에 앞니만 있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여기 주름이 되게 많이 팔자주름이 이쪽 부분이 되게 깊어요. 이제 이가 들어갔을 때 저번에 임시치아를 봤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임시치아 단계 때 확인을 했고 완전한 치아가 나오면은 여기가 조금 더 펴질 거예요.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고 또 하나 정도는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서 하나 정도를 더 넣어서 이렇게 오른 파이브라는 이 보철물 형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크게 걸고 계십니다. 예. 네, 이행자 씨는 위에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신데 위에는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고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틀니는 치조골을 이렇게 많이 씹을 때마다 많이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그런 치조골의 흡수에서 누르는 만큼 그만큼 뼈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에 어금니 쪽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셨고 이렇게 틀니에 거는 치아를 앞니 쪽에 또 쓰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 앞니 치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윗니 앞니 쪽을 엄청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줬던 그런 치아 배열에서 변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우리가 평면이 변형이 되고 또 뼈는 뼈대로 또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상태에서 전체 임플란트를 주로 하는 이제 저희 치과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이제 아래쪽에 5개, 위에는 6개 정도 임플란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임플란트 본을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을 만들기 위한 이제 과정에 있고 우리가 임시치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임시치아 단계에서 얼굴이랑 이런 쪽에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체크해 보는 과정을 지났고요. 이제 완전한 치아를 만들기 전 단계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좋습니다. 조금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이 만들어서 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론 X라고 얘기를 해요. 그 X라는 게 안에 이제 숫자의 함수인 거죠. 4다 이러면 4개의 임플란트를 하나로 전체를 묶어서 사용하는 보철 형태. 그리고 뭐 오론 5다 이러면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처음에 1, 2년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3년이 넘어가거나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보철이 깨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힘이 그 4개 중에 하나에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책상 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한쪽에만 힘이 집중이 되면 그 힘이 집중이 된 곳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철 재료는 저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탄성이 있는 금속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가 잘 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보철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론 4, 오론 6 이런 보철을 만들 때는 보철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지지 않는 보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임플란트를 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이런 보철로 인해서 뼈가 좋은 곳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많은 사람 앞에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이빨을 해갖고는 야문 거 소고기 먹으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편한 표정으로 병원 TV를 보고 있는 허선자 씨. 아무 생각 없이 봤던 TV 프로그램이 자신의 일상을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50대 한 중반부터 이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잇몸이 약해가 임플란트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털리를 그때 했었어요. 십몇 년 쓰다 보니까 음식 먹기가 자꾸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이빨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우연히 방송에서 그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편할 것 같고 죽을 때까지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도 해가면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아 여기 턱이 좀 안정적이지 않으셔서 요거를 치아도 보호할 겸 턱관절도 보호할 겸 요 보조 장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요게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식사하시는 시간 말고는 계속 끼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잘 때도요. 네네네네. 원래는 이게 밤에 이갈이 방지 장치이기도 해요. 최종 보철 단계가 끝나는 날. 조금 불편해하는 선재 씨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치아 상태를 살펴보았던 신준혁 원장. 오늘 해결 방안을 내어놓았는데요. 바로 스플린트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근육에 전달되는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치아와 턱을 보호하는 작용도 하는데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춰 제작돼 편안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거든요. 어때요? 오른쪽 왼쪽 길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여기 이제 중간에 임시 치아 단계고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개월째 또 사진 한번 찍어 볼 거고 이제 이가 들어가고 서서히 기능을 하게 되면 여기 근육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절로 이제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길어 보이는 게 나중에는 맞아 보이는 거예요. 뭐 임플란트 상태는 너무 좋고요. 이가 딱 맞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오래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단계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지나갔고 재활기간만 지나면 아마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위쪽에 앞니 쪽만 이제 이가 있으시고 아래쪽에는 뿌리만 이렇게 잔존낸 상태에서 오셨고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고 틀니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계셨다가 이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오론5 5개의 임플란트로 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보철 형태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치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가 잔존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얼굴 형태도 많이 틀어져 있고요. 이렇게 틀어서 잡고 싶기 때문에 변형이 이제 수십 년간 된 거죠. 변이가 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플린트라고 해서 보호 장치 그리고 조금 더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그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입안에 끼워서 근육을 풀어주고 제자리로 잡아갈 수 있게끔 하는 보조 장치를 장착을 시켜드렸습니다. 얼굴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치료 전입니다. 한쪽에만 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꺼져 있죠. 이제 이를 다 뺀 상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임시 치아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이가 들어가서 이게 그 당일날 사진이고 오늘 오신 거는 한 2~3개월 정도쯤 된 상태인데 보시면 이때하고 또 다르게 조금 근육이 풀어져 있습니다. 근육은 한 8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관찰해보고 이제 근육이 적응이 된 상태에서 정말로 그쪽이 길어졌다면 조금 줄여드리고 하고 나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유지 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관리 잘하면서 오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죠. 음식 같은 걸 씹으면은 굉장히 옛날하고는 다르게 좀 편하게 먹으니까 안 아프고 오래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죠. 임플란트를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심미적인 보철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의 구강을 정확히 본뜨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은 자체 기공실이 있어 더 꼼꼼하게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기공실. 며칠 후 치료를 받게 되는 강기모 씨의 최종 보철을 제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기공사들의 손길은 더 세심히 움직입니다. 일반 자연치에 제작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임플란트 픽스처 위에 제작되기 때문에 규합과 형태가 잘 맞으려면 우선적으로 원장님이 식립하신 이런 임플란트 픽스처와 그 위에 맞춤 기둥 그리고 이 크라운이 적합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됩니다. 이런 정밀도를 최우선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보철을 하게 될 강기모 씨. 이제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을 순간입니다. 치아 상태가 모두 심각해 전악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 힘든 시간 어떻게 견뎠을까요? 잇몸이 이제 많이 아프고 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찬물 마시면 더 아프지, 더 시리지.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먹지. 구강 전체를 치료하는 긴 호흡의 치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보철물 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강 안은 매우 예민하고 작은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면 쉽게 느낄 수 있어서 여러 번의 체크를 진행합니다. 임플란트가 위아래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를 담는 위치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높이를 오늘 자세하게 조절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렇게 일단 쓰도록 제가 한번 보고 좀 높이가 안정이 되면 조금씩 정확하게 수정할 거거든요. 처음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고 대체로는 아주 좋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 놓을게요. 네. 환자분께서도 치아가 위아래로 남아있는 전체 치아들이 전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심하고 고름이 많이 나오고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틀니를 사용하는 거를 좀 피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식립을 하고 위아래 이제 전체 14개 치아를 넣기 위해서 이제 본을 뜨고 임시 치아로 중간 단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치아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치아 사진과 전체 얼굴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김호 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처음 오셨을 때 상태고요. 저번에 오셨을 때는 이제 임시 치아로 어떤 모양이 맞을지 높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렇게 지금 위에가 3개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앞니, 어금니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갔고 조금씩 높이 조정하면서 좀 미세하게 맞춰 나가야 이게 또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안 좋으면 뼈가 이렇게 다 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뼈가 다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가 다 있는 거예요. 28개 치아가 다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는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상태로 안 가야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오래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빨이 없을 때는 좀 허전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빨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고 원래 갈비를 좋아하거든요. 갈비도 아예 못 먹으니까 맨날 죽만 먹고 살았거든. 이미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던 분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잔존 치아의 위치가 많이 이동이 됐다거나 위아래의 그런 교합의 그런 치아 간의 관계가 불균형적이어서 치주가 잇몸이 좋지 않아서 잔존 치아의 어떤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전체 임플란트로 대체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의 어떤 개수나 보철 디자인 및 종류가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획일적인 치료가 아닌 환자 개개인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 나이, 그리고 성별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나 보철 종류가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이 맞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너무 많이 식립하지는 않는지, 기능 회복이 가능한 그런 보철이 맞는지, 그리고 심미적으로 미용적으로도 적용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치과 의사인지 그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과가 오랫동안 계속 환자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이 지나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배창희 씨. 3개월 전 최종 보철을 완료할 때 우리를 만났는데요. 지금은 얼굴이 더 편해 보입니다. 이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음식도 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의 생활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이제 음식물에 이제 저작하는 게 제일 이제 힘이 들고 임플란트를 갖다가 마치고 정말 3, 4개월 되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는 다 먹고 체중이 5, 6kg 정도 이제 더 불어가지고 정상 체중도 넘어서면서 참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많이 젊어지셨어요. 아니 여기가 북쪽으로 다 볼러 가니까 얼마나 젊어 보이지. 그러시죠. 워낙 인물도 좋으셔가지고 오늘 잘 쓰고 계신지 체크할 건데 따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쓰시는지 체크 한번 할게요. 자, 해주세요. 하시고, 예, 씹히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시고요. 뼈 상태도 많이 회복이 됐고, 요렇게만 관리해 주시면 오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배창희 씨는 처음에 위아래로 안 좋은 상태로 오셨고, 위쪽에 있는 치아들은 다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서 이제 아래쪽에는 어금니 해서 임시치아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단계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보철이 완료가 되고 나서 내원해 주셨고요. 또 상태도 좋으시고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잇몸 반응이나 그런 교합 위아래 치아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환자분도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이 젊어지신 케이스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잘 씹히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변형 과정이 오래된 경우에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길게 재활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두 케이스 모두 다 계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아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지 이 상태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런 스플린트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끝나고 맛있는 점심시간. 치료가 마무리되기 전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던 창희 씨의 바람대로 오늘 메뉴는 돈가스입니다.
걱정 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행복. 창희 씨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누구도 알 수 없을 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전에는 막 어제가 있다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젊어 보인다 고 이 얘기를 하고 참 그 잘했다고 막 호평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인다 하면 좋지요. 원래 본 이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도 잘하고 더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60대 그리고 70대일 때는 무취학 상태의 그런 특리로 남은 여생을 충분히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난 지금 최소 20-30년을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80대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조금 이게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고 60, 70대에 준비를 잘 하셔서 좀 건강하고 또 젊게 그렇게 유지되신 분들은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70대에 이런 임플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보다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은 그런 20년, 30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수술의 그런 한계를 결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이가 없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 뭐 임시 틀니든 임시 치아든 그런 일상생활에 크게 많이 지장이 되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아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치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